다시 이제 봄이 오는 건가, 이제 겨울이 빨리 음. 지나갔네 생각하는데, 물론 뭐 다시 뭐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암호화폐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이라는 것이 쉽게 이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웹 3.0 시장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CES 2023에서 이제 새로 등장한 게 이제 웹 3.0하고 메타버스였는데, 이제 좀 웹 3.0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하고 저희가 많이 결부를 짓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메타버스하고 이번에 연관을 지어서 내놨다는 게 좀 흥미로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어떤 투기적인 부분, 또 이제 FTX 파산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FTX가 사실은 CES 2022에 나왔던 기업이었어요. 아, CES 그래요? 2022에 나왔었던 기업인데, 그게 이제 겨우 나온 지 반년 만에 파산을 해버린 그런 사태가 나서 이 웹 3.0을 이제 암호화폐 영역에 넣기보다는 이제 메타버스하고 같이 결부져서 이번에 나온 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 3.0을 이제 메타버스와 어떻게 관계짓느냐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큰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인데, 그거를 구성하는 어떤 수단, 뭐 그 안에서 결제도 하고, 뭐 자기 증명도 하고, 신원 증명도 하고,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웹 3.0을 이용한다는 식으로 이제 CES는 정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웹 3.0 기업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산시키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번 CES 2023에서 좀 볼 수 있어서요. 네. 상당히 좀 흥미로웠고요. 네. 웹 3.0이 사실 CES 2023에서 뭐 그렇게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진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가능성을 좀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번에 BMW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BMW 올리버 십스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보인 것 중에 하나가 그 BMW의 그 D라고 하는 미래카를 선보이면서 앞에 그 전면 유리창, 운전석의 전면 유리창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돼서 완전히 그게 하나의 큰 화면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그 창에서 단계가 있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최종 단계는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 앞에 가상세계가 펼쳐져요. 메타버스가 펼쳐져요. 자, 그러니까 운전자는 이제 자율주행에 맡기고 그 화면에 딱 펼쳐진 가상세계 안에 이제 딱 몰입이 돼서 가상세계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시스템이 이제 차는 가고 있고요. 가고 있고요. 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가상세계를 즐겨라, 메타버스의 어떤 생활을 즐겨라라고 이제 딱 BMW가 그 기술을 선보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웹 3.0이라는 것을 자동차하고도 결부시켜서 그 안쪽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점이 상당히 좀 놀라웠고, 점점 이렇게 웹 3.0과 메타버스가 하나가 되어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 홈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분야로 점점 진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제 웹 3.0이 이제 암호화폐로 저희가 인식되는 경향들이 많지만은, 제가 봤을 땐 점점 이런 일상적인 서비스 쪽으로 좀 확대가 되면은 점점 좀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으로 좀 확장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게 웹 3.0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서비스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CES 끝나자마자 또 챗GPT가 확 뜨면서 이제 올해 좀 IT가 사실 그동안 좀 IT란 부분이 약간 좀 침체기였거든요. 되게 올해 이제 IT 기업들도, 사실 IT 기업들도 올해 이제 해고를 많이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저는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버블이 꼈거든요. 사실은 그 버블이 어떻게 보면 거치는 과정이고, 이게 끝나야지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IT 기업들이 좀 정신 차리고 수익을 갖다가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IT 기업들이 좀 이제 고용 해고하면서 좀 정리하면서 몸집을 좀 줄이면서 군사도 걷어내고 그러면서 좀 제대로 돈 낼 수 있는 쪽에 집중한다면은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IT 부분에서 뭔가 좀 정말 이런 챗GPT 같이 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사실 여러분한테 질문해서 이 책에 왜 썼느냐라고 했을 때, CES가 주목하는 부분하고 제가 좀 일맥상통하는데, 기술이 도대체 인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제가 4차 산업혁명 때도 이제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정작 그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또 경기 침체가 오고 식량 안보, 뭐 기후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닥쳤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책을 집필하다고 하면서, CES도 이번에 중심 테마가 인간 안보였거든요. 인간 안보라는 건 결국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평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기술로 실현하자라는 것이 이제 CES 이번 2023의 핵심 테마였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연 기술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인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도 좀 정신 차리고 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거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챗GPT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도움될 만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웹 3.0이나 메타버스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업무용이나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가보자.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CES에서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저자님께서 그 CES를 오랫동안 좀 관찰해 오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제 20년 동안 뭐 통신기업에 이제 있을 때부터 트렌드를 본 거는 한 15년, 16년 정도 됐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CES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CES가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가전 행사였기 때문에 뭐 나와도 TV 정도 이제 대형 TV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주목받았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이제 모빌리티 말 그대로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획기적인 자동차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미래카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최근이네요. 네, 최근에였어요. 그게 2016년인가 17년부터 그렇게 됐었고 그러면서 CES가 IT 박람회로 이제 좀 색깔이 바뀌면서 이제 저도 이제 IT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올해는 이제 그 존 디어라고 하는 농기계 최고 업체의 존 디어의 그 회장이 기조연설 맡을 정도로 뭐 에그테크 분야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든가 항공 분야라든가 다양한 산업으로의 어떤 그 IT 접목 사례들이 나오면서 점점 영역이 좀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해 오시고 연구도 해 오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요. 현실에서 많이 상용화가 돼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기술이란 거는 결국엔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시제품을 만들고 컨셉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생활에서 좀 도움되는 쪽으로 좀 점점 이제 개발되면서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것들도 많고요. 실제 좀 뭐 저희 생활에 도움 이번에 CES에서도 혁신상을 받은 좀 그런 스타트업들의 제품들을 보면은 실제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간 것들도 많고 재밌는 제품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트리스 같은 경우 스마트 매트리스 같은 경우라든가 뭐 자면은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베개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로레알에서 나온 재밌는 또 이제 그 기계가 있는데 손이나 몸이 좀 부자연스러우신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 대상으로 로봇팔이 화장을 이제 해주는 그런 기계가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거 잘못해서 얼굴 막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윤곽을 인공지능으로 캡처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도 얼굴 색깔에 맞는 화장품을 선별해서 로봇이 딱 화장을 해주는 걸 보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 화장을 하고 외출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자기가 화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IT가 도와주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인류를 도와줄 수 있는 IT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보면은 이제 트렌드 서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저자님의 이 CES 또 하나의 그런 메가 트렌드 기술 트렌드의 책으로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책에 보니까 저자님께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로 웹 3.0과 메타버스 지금 언급해 주신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FTX도 이렇게 망하고 그렇죠. 그 사기도 많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많이들 떠나고 실제로 그 대장 코인들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우리의 세계로 올 것이다라고 조사님께서 생각하세요. 그렇죠. 책에도 제가 썼지만은 웹 3.0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미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웹 3.0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NFT 기능을 도입한 보상 프로그램과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했고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스탬프 같은 그런 어떤 보상 프로그램을 NFT하고 접목시켜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 스탬프를 제공하면은 NFT로 보상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고 그 NFT가 모이면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굿즈도 이제 제공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일상생활 속으로 점점 웹 3.0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에 이제 암호화폐를 다 이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꼭 암호화폐가 투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인트 개념이잖아요. 포인트 개념으로 점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돈처럼 거래하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활용 측면도 크고 또 이거 기부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이번에 다오라고 하는 탈중앙화 자유조직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행동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웹 3.0을 이용한 그런 어떤 다양한 코인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 말고더라도 생태계적 관점에서 혹은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수한 트위터도 웹 3.0을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트위터가 웹 3.0을 한다면 어떻게 좀 바뀔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일론 머스크라면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웹 3.0 기반으로 해서 뭐 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그런데 아마 녹여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어서 아마 향후에 뉴 트위터가 좀 웹 3.0을 어떻게 변해 나갈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들을 좀 보시면 뭐 투자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그 암호화폐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솔라나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이미 또 비트코인 지금 엄청 올라갔잖아요. 다시 또 연초 대비 거의 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봄이 오는 건가 이제 겨울이 빨리 지나갔네 생각하는데 물론 뭐 다시 뭐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암호화폐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이라는 것이 쉽게 이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웹 3.0 시장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시하시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또 대기업의 경영전략실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나요? 웹 3.0 관련해서 뭐 지금 대기업들 이제 모 기업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한 기업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관문이기 때문에 그 관문을 잘 활용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번 CES에서는 이제 L그룹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자기 회사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보여서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대기업들도 웹 3.0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자사의 어떤 그 서비스도 홍보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MZ세대들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꼭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해주신 뭐 폴리곤이나 솔라나 이런 코인들로도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치도 뭐 엮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가 올라가면 이런 비판을 한단 말이죠.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뭐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써서 뭐하냐.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웹 3.0이나 메타버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게 실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암호화폐를 이제 주식하고도 많이 비교하잖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것도 실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주식은 종이 쪼가리 뿐이다라고 이제 맞아요. 폄하하잖아요. 난 절대 그래서 주식에다 투자 안 해. 뭐 언제든지 주식은 영원히 될 수 있어라고 이제 상장 폐지되면 그거가 마찬가지거든요. 암호화폐도 만약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기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FTX 사례도 있었고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런 거를 보면은 암호화폐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거 보면은 탄탄하거든요. 지금도 2천만 원대 계속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체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확고해지는 거죠. 그 생태계가. 깨질 수 없는 생태계가 점점 확고해지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성이 입증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계도 있지만은 기술성이 계속 입증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기술적 한계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AI까지 인공지능까지 결부가 된다면은 점점점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커지고 확장성도 커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을 통해 나온 암호화폐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 가치가 없는 제로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속성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술에서 아마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그 초거대 AI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 스타트업이 막 발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또 돈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실리콘밸리 거대 자금들이 그러면은 이런 코인 중에서도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좀 미래가 보이고 기술의 속성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좀 이렇게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코인을 제가 뭐 이렇게 추천해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솔라나라든가 폴리곤이라든가 이제 그런 다양한 코인들도 있고요. 좀 주목하셔야 될 이제 암호화폐라고 해야 되나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속도 개선을 해주는 그 블록체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속도를 개선해 준다거나 라이트닝 라이트닝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디파이 같은 그 탈중화된 금융회사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다오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꼭 투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기술적 관점에서라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어떠한 기업들이 나올지 그래서 그 기업 혹은 그 프로젝트, 그 서비스가 뭐가 나올지를 좀 보시면은 뭐 사실 아마존이나 구글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갔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정말 몇십 년 전에 아마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런 기업이 다 있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를 만약에 딱 봤다면 투자를 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웹 3.0 초기 단계에 나오는 기업들 혹은 초기 단계에 나오는 프로젝트를 좀 유심히 받으시면 분명히 그 안에 아마 제2의 아마존도 있을 것 같고 제2의 구글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1000배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00배 지금부터 묻어두시면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부럽지 않게 정말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군요.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저자님께서 막 이런 FTX 무너지고 막 디파이더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 흔들리지 않고 이 웹 3.0과 메타버스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같고 상당히 좀 저도 흔들렸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FTX 사례나 루나 상태가 터졌을 때 보면은 느낌은 그거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웹 3.0이라는 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사건이 터진 거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탈중앙화라는 것이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가 아니거든요. 탈중앙화는 사실 중앙이 없다 뿐인 거지 분명히 그 안에는 책임져야 될 뭐 CEO나 개발자, 창업자들이 있는 거고 또 고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어떤 신뢰 기반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념이라든가 그런 이념들을 또 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녹여놓는 분명 개발자나 창업자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웹3.0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FTX나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 20년 동안 쭉 IT 산업을 지켜봤을 때 자정작용이라는 거는 계속 있었어요. 거품이 끼고 한번 거품이 거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나오고 또 이제 수익 모델이 나옴으로써 다시 건전하게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존이나 구글도 1세대였거든요. 버블닷컴 1세대 때 나왔던 기업인 거고 그 혹독한 겨울을 거치고 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 3.0도 지금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끝이 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자정작용이 되면서 이제 좀 새로운 건전한 암호화폐도 나오고 건전한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유동성이 들어온 것도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그런 거품들이 좀 거치면서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아? 라는 그런 다시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비트코인 뭐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인데 뭐 지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자님 오늘 너무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전달해 주시고 너무 최첨단에 있는 지식들을 정보들 뉴스들을 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CES 2023 빅테크 9인데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24, 25, 26. 그러게요. 내년에도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한번 계속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께서 이 CES 2023 빅테크 9 이 책을 썼는데 독자분들이 좀 이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삶에서 도움을 얻고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책은요, 뭐 CES 내용도 이제 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3년을 주도할 만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이제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본 9개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분들이나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어떤 신규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 9가지 기술을 좀 유심히 보시면 특히 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최근에 화두가 되는 챗 GPT 같은 경우에 이 챗 GPT를 가지고 뭘 하지? 챗 GPT는 뭐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또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제가 참 쉽게 쓴 거기 때문에 기술적 내용보다는 그런 어떤 트렌드 관점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사업이라든가 또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IT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최근의 동향 또 앞서가는 어떤 지식 관점에서 챗 GPT가 뭐지? 챗 GPT를 뭘 할 수 있지? 웹 3.0으로 뭘 할 수 있지? 네. 그런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좀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고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챗 GPT도 너무 흥미로웠고 이 웹 3.0 메타버스 이것도 뭐 코인과 함께 그런 생태계와 함께 또 그게 모빌리티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만끽할 수 있는. 그렇죠. 와, 이게 다 엮여져 있다는 거. 그렇죠. 기술이 요즘은 책에서 썼지만은 하나의 기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데 엮여서 뭐 9개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이 다 한꺼번에 엮일 수도 있는 문제고요. 뭐 농업에도 사용되고, 뭐 의료에도 사용되고, 공장, 로봇, 뭐 일상 다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예의주시하면서 이 9개 기술을 어떻게 적절히 잘 사용하면 좋을까 아마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또 디지털 헬스케어, 에그테크, 기후테크, 스포츠테크까지 다양하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독자분들이 꼭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님 혹시 뭐 오늘 이렇게 좀 인터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뭐 빠뜨리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 뭐 이런 것들? 네, 최근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챗GPT라든가 웹 3.0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또 IT는 너무 어렵다. 이거 좀 IT는 어려운데 뭔가 좀 알고는 싶고 남들보다 뭔가 앞서가고 싶고 또 좀 남들이 투자 못한 곳에 한 발 앞서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이 빅테크9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CES 2023 빅테크9의 김재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